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대통령실이 민간인을 동원해서 관저를 둘러싸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무력 충돌 우려로 군과 경찰이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시민단체 지도까지 보내며 관저를 몸으로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 3일 밤 대통령실 행정관의 연락처로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민노총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화살표와 별표 표시를 한 한남동 관저 인근 지도까지 보내며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집회 지도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발신자는 성삼명 전 행정관, 당시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신혜식 씨에게 보낸 겁니다. 무력 충돌 우려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시도를 포기한 날 대통령실이 무장도 하지 않은 보수 집회 참가자를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 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날 민주노총이 관저 난입을 시도하거나 과격한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신 씨는 성 전 행정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 전 행정관은 다음 날에도 민주노총의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보수 지지자들을 헌재로 불러 모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습니다. 신 씨는 JTBC에 2차 체포 직전에도 연락이 와 체포 저지를 해달라 했지만 무시했다면서 다른 단체에도 같은 연락을 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성 전 행정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외교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심사위원회는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심사위원들이 사인만 하면 되는 식이었고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은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16일 외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피의자로 이미 출국 금지까지 된 상황.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적임자인지 외교부가 심사한 겁니다. 보통 심사에서는 어학 능력을 비롯해 갑질 여부 등 도덕성까지 따져 이 전 장관처럼 중요한 수사를 받고 있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받은 심사 서류에 부적격을 체크하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격이라고 적혀 있어 심사위원들은 서명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는 대면 회의 없이 서류로만 진행돼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자는 특검에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외교부가 속도를 낸 이유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심사 한 달 전인 2023년 12월 7일 이원모 전 비서관이 외교부에 연락해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정무직 해외공관장 심사에 있어 이 전 장관만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한 김 여사가 8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구속 사유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쓴 구속영장 청구서는 약 20여 쪽입니다. 특검은 영장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부당이득 약 8억 1천만 원을 벌었다고도 특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시세 조종은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일당과 선을 그어왔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2011년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에선 이와 다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통화 육성에서 김 여사는 무슨 블록딜을 할 때 12%씩 뗀다며 수수료를 언급하고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라고도 덧붙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해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50여 차례 여론조사가 총 2억 7천여만 원 규모라고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 수재 혐의도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12일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사유로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을 산 것이다, 모친에게 선물용으로 구매했다며 해명을 바꿔왔는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법원이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모두 기각하면서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이상민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만큼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직접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효력이 만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반발하는 데다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어제 문홍주 특검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인치집행 지휘가 무산되자 추가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자는 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해방이 왔으면 서대문 형무소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로 복귀한 뒤 참모진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공식 일정 없이 현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사 대상엔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 특히 윤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와 같고 윤 전 의원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들이 정치검찰 희생자라며 옹호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은 위안부 활동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영배 의원도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 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 기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후보들 연설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불 끈진 주먹을 들어올린 이 남성,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 전한길 뉴스 기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후보가 단상에 오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야유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을 향해선 박수를 치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너무 아프니 팔 좀 놓아줘라. 어제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뽑고 우리의 손으로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인 연설과 압도적인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김민수, 제2의 박정희. 와, 진짜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국민의힘은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당은 오늘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윤리위 소집,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전 씨의 국민의힘 입당 과정을 조사 중이었는데 중앙윤리위로 이첩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젯밤 전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내에선 출입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철수,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씨의 제명,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건 명백히 미흡했다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 씨는 전당대회 입장을 막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국민의힘 부울경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영향력 발휘하지 않습니까? 난닝구 투어도 한번 벌여볼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잖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자연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너무 안녕하냐는 인사를 하기 어려웠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2번이나 거부를 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관련 법안을 좀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참 정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우리 헌정사상 그렇게 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영장 집행 거부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놔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개정을 낸 거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구속될 거라고 봐요. 네.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검찰개혁 4법을 뼈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바뀌는 내용도 많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검찰개혁 입법 과정을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검찰청법 폐지법입니다. 네. 그거는 뭐 일단 놔두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9자밖에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보면 3가지인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는 우선 공소청법, 중수청법, 네. 그다음에 국수입법, 그리고 하나가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구를 새로 설립하고 거기에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지금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공소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현재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래 일부 언론 보도 중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잘못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네.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보안 수사권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로 하여금 즉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돌려보내서 이거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 즉 보안 수사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수사기소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26일까지 검찰개혁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고심하고 계실까요? 내용의 측면이 있고 형식의 측면이 있을 텐데 네.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명령이기도 하고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고 추석 전에 하여튼 이 입법을 완료해라라고 하는 게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떻게든 8월 말까지는 안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9월 초부터는 이게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법 절차를 거쳐서 9월 말까지는 완성해야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속도만을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근데 이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폐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속도감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밀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게 오히려 편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즉 검찰개혁이 민생의 보탬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는 그러면 설치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가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떼서 수사기관을 전문화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국수본이 있고 경찰에 그리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화하는 이 기구가 또 생기게 되면 수사기관이 여럿이 생기게 되고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간의 조정 문제나 갈등 조정 문제나 또는 중복됐을 때 이 적절하게 배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려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그렇게 이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수사가 다시 예전에 검찰이 하던 수사처럼 왜곡되거나 부패하거나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수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특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란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검찰청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저희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랬잖아요.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추석 귀성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청이라는 말은 사라지겠죠. 공소청이 될 테니까요. 네.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헌법 89조에 나와 있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거는 보시나요? 이 법에 공소청법에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 헌법상의 검찰청장은 이 법에 공소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석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가 충분히 되었고 검토를 다각도로 해왔고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 토론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안을 만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당정대 협의를 이렇게 해보면 특별히 큰 얼개를 짜는 즉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선 지 닷새 만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북한이 강화군 등 접경지에서 틀어왔던 대남 소음 방송입니다. 쇠를 두들기는 소리, 사이렌 소리에 짐승 울음소리 등 지난 6월 방송이 멈추기까지 접경지 주민들은 크게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이 대남 소음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4일 우리 군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지 불과 닷새 만으로 우리 측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소음에 그냥 아주 진짜 돌아버리기 일부 직전에 껐잖아요. 이러다가 또 여차하면 또 방송하는 거 아닌가 철거한다니까 또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북한은 우리 군이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당일 밤 바로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 의사가 없다면서도 확성기 방송 중단을 성의 있는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 협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또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 중대 재해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일터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보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외벽에 달린 안전망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건물 외벽에 달린 안전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6층 위치에서 낙하물을 치우다 추락한 겁니다.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추락 방지 안전고리 등을 제대로 체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냈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 상황실을 통한 공유 체계를 유지하되 대통령 보고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국정 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한 내용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가 포스코 E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 현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사흘 전 서울 마포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어젯밤 서울 한강의 한 요트에서는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짙은색 반소매 옷차림에 모자를 쓴 3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달아나는 친구를 200m 넘게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강물 위에 뜬 요트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의 요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폭발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고개 돌려보니까 옆에서 그러더니 그냥 순식간에 한 10분 만에 헐렁 다 타버렸어요 지금.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요트는 가라앉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물로 뛰어들었다가 근처 요트에 구조됐고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광주시 쌍영동의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3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4층에 사는 2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사는 여동생과 다투어 법원에서 받은 접근 금지 명령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은 이제 연장을 신청했는데 얘는 몰랐다가 연장됐다고 이제 통지를 받으니까.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엔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남성 시신을 소방 구조견이 찾았습니다. 지문마저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엔 2, 3일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가평에선 지난달 21일 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남성을 지금껏 수색해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민간 정부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했고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를 무장 공격하는 건 가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ant to liberate ourselves and liberate the people of Gaza from the awful terror of Hamas. 어제 이스라엘 내각도 이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군사작전은 전쟁 종식을 위한 것이라며 5대 원칙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지구 비무장화와 이스라엘의 안보 통제, 대한 민간 정부 수립 등입니다. 우선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10월 7일까지 북부 가자시티의 민간인 100만여 명을 중부 대피소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75% 정도 통제하고 있는데 완전 점령에는 1년에서 2년이 걸릴 걸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AR 자미르 군 참모총장은 인질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위생 등 인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해온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상이 위험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수 물품의 30%를 대고 있는 독일도 군사장비 수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1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휴전 성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마주 앉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러 정상회담입니다. 주 의제는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입니다. 그동안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휴전 성사를 자신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 believe, wants to see peace, and Zelensky wants to see peace. Now, President Zelensky has to get all of his everything he needs because he's going to have to get ready to sign something.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Но для этого должны быть созданы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ловия. А вот для создания таких условий, к сожалению, пока далеко.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과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Дарувати свою землю окупанту українці не будуть.
Україна готова до реальних рішень, які можуть дати ми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일단 전쟁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배제됐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쟁 종식에만 매달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MBC는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러시아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세찬 물소리와 함께 자동차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건물 앞이 강처럼 변합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는 어제부터 폭우가 계속돼 최대 강수량이 220mm에 달했고 산사태도 발생하면서 어제 기준 1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습니다. 란저우시에선 쏟아져 내린 진흙이 도로에 최대 30cm 높이로 쌓이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곳곳에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4천여 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고요한 대학 캠퍼스에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5시쯤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인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본부 밖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숨졌고 총격범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최근 건강 악화의 원인을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CDC를 겨냥한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선 선수가 초등학생 선수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고쳐주고 시범도 보입니다. 기대주 정희단과 함께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유소년 선수 등 빙상 유망주들을 위한 일일 멘토로 나선 건데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기대주로도 꼽히는 김민선은 올림픽을 향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했었다면 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말복인 오늘 비가 오면서 폭염은 주춤했지만 내일 다시 기온이 올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엔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호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일부 지역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